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침체된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요즘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지금 사고 싶으신 분들도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은 김규현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간편하게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김규현 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짜 팁들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9호선에 대해서, 황금 노선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그 과거서부터 9호선이 이제 1단계, 여기 이제 나오신 것처럼 1단계 그리고 2단계, 1단계가 이제 10년, 그리고 2단계가 2014년,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착공을, 개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9호선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보통 이제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서울이 20% 올랐다고 치면 9호선 일대 같은 경우는 25에서 30%로 굉장히 더 1.5배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단계라든가 4단계를 여러분들이 온고지신처럼 눈여겨보시면 더욱더 알찬 그런 부동산 투자가 될 거라는 질문이 네. 있습니다. 뭐가 오른 걸까요? 가격이요. 부동산 가격. 주변 네. 부동산 가격이?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를 생략해서 헷갈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이 강서에서 강남을 거쳐서 이제 강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위치와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속도가 9호선 같은 경우는 45, 그러니까 급행 열차 같은 경우는 45km 정도로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30km보다 1.5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서에서 이제 강남까지 30분 이내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9호선이 많이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분이 이제 생기기도 했다라는 점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1단계가 이제 2010년에 개통이 됐고요. 이제 2단계가 2014년에 여기 보시면 언주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2단계가 이제 됐고,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 이제 삼전사거리에서 중앙보훈병원까지, 즉 이제 1단계, 2단계는 사실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도 사실 이미 반영이 되긴 했지만 아직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이제 개통이 됐을 때 그 이후로 또 오르는 그런 시장 동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4단계는 지금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런 지역들을 또는 이와 비슷한 유사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제 지역을, 즉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3단계, 바로 삼전동서부터 중앙보훈역까지 그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가 오를 것인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 삼전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노후화된, 사실은 이제 그 30년 된 그런 빌라들, 다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일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현대아파트, 삼전동에 있는 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7년에 7억 정도였죠. 7억에서 7억 5천 정도였는데 현재 9억 5천 정도로, 10억대 정도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이제 오른 그런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한 30%가 올랐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성 4차 아파트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석촌 고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이죠. 석촌 고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다세대 밀집 지역인데 지금 현재 2,000에서 2,200만 원, 예전에는 1,800만 원 정도가 형성됐다면 이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석촌역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이제 잠실이죠. 잠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잠실 이제
그런 잠실 영향권을 이제 받는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한솔 아파트가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데 이 기준이 17년도에 6억 후반이라면 18년도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9억 4천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역시 한 3억 정도가 오른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또 여기 송파나루서부터 또 3단계 인접하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나루가 여기, 즉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올림픽공원이거든요. 그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4평 기준이 2017년도에 6억 8억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는 한 8억 후반대에서 10억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성 백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백제 고분이라고 해서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9호선 3단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많이 오른 상태고요. 또 올림픽공원과 둔촌 주공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6월 기준 17년 6월에 이제 11억 중반에 형성이 됐던 지역이 18년도에는 현재 14억 초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들이 많은데 잠깐 주춤했었거든요.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그 점을 이제 인지하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둔촌 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부진했어요. 원래 2010년도부터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2015년에 드디어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시공사와의 분쟁이라든가 또는 조합원끼리의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는데 다시 이제 추진이 이제 됐고 이주를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51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9억 정도, 이렇게 13억 정도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황금노선이 마지막으로 보훈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여기 보시면 이제 6억에서 7억대 중반 정도로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9억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 한 3억 정도가 또 올랐죠. 여기는 이제 9호선 급행열차가 지정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김포공항서부터 쭉 해서 급행 지점이 한 14개 정차역이고요. 그리고 일반 정차역이 30개 정도인데 이제 3단계가 이 지역이 한 9.2km 정도가 되고 특히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삼전동서부터 이쪽 지역, 삼전동서부터 보훈병원까지 이 부분,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지금 이제 조정 중이죠. 계획 중인데 이 부분도 눈여겨 보시면 온고지신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를 바탕으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네. 개통일이 혹시 나왔나요? 사실은 12월에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네. 아직 약간 좀 지연이 돼서 하지만 이제 곧 네, 개통이 아쉽네요. 좀 빨리 개통이 됐으면 해가지고. 개통이 네, 맞습니다. 개통이 되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이라든가 또 아파트 시세 그런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실 때 지금 9호선 개통되는 노선 부근으로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규현 이사님과 함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대요. 어떤 소식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부동산 시장마저 안 좋으니까 참 한숨들 많이 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떤 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될까요? 자, 사실 이제 그 코스피가 2000이 무너졌다가 약간 회복이 된 추세인데 사실 그 지금 일반 이제 시민들이라든가 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과연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그 부동산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지금 정체가 된 상황인데 이 유동자금이 과연 어떻게 몰릴 것인지 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갭 투자라든가 또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영향력을 그런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긴 했지만 앞으로 또 갭 메우기라든가 또는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소형 아파트 그리고
시세 차익과 수익률을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주식시장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반드시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전화를 미리 하시고 그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부동산 투자 비법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기현 이사님께서 지금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지역을 챙겨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아파트입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4분 거리로 2018년 9월에 완공되었고요. 14층 건물 중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5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실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강동구 하면 지금 강남 4구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성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강동구에서 강동구 하면은 중강남 지역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승이 된 곳인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성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천호동에 영향을 받아서 천호동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2030 서울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3도심이 있고 또 7광역 중심이라는 게 있고 12지역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천호동 일대, 강동구 천호동 일대가 바로 지역 중심에 12지역 중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첨단 지역과 더불어서 몽촌토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재라든가 전통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탈바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성내동처럼 저평가된 아파트 그리고 성내동처럼 저평가된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충분히 가치 투자로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으로서 다양한 호재를 안고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참 기대되는 곳입니다. 우리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건물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 강동구청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강동구청역인데 자, 여기가 이제 8호선이에요. 여기서 바로 한 4분 정도, 도보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로변을 강동구청 4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대로변을 건너시면 바로 이제 보이는 그런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역세권이다. 역세권에 해당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밑으로는 올림픽공원이 바로 한 7분에서 8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제 걸음으로 한 6분 정도 그리고 한 7분에서 8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워라밸이라든가 힐링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곳이고요. 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바로 이제 잠실권에 있습니다. 잠실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2호선 잠실역이 있고요. 또 잠실 나루역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2호선이 쭉 이어져 있고 또 8호선도 이렇게 위쪽으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5호선도 옆에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호선, 5호선, 8호선이 다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는 또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천호동이 있죠. 이렇게 좋은 그런 위치에 이 성내동 매물이 속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요약해서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23층 롯데타워가 이쪽 서쪽에 있죠. 서쪽에 있고 또 남쪽에는 밑에는 이제 바로 이제 올림픽공원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한강이 있습니다. 즉 배산임수의 형태를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만큼 쾌적하고 강남권에 속하면서도 쾌적하고 워라밸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여기를 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인프라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바로 강동보건소라든가 강동구청 그리고 강동구 의회, 아산병원이라든가 메가박스가 이 매물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이제 성내초등학교라든가 성내중학교, 학군도 역시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편리한 인프라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이제 호재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둘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2010년도부터 이 둔촌 제공 아파트가 이제 들썩거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막 이제 희망을 가졌겠죠. 근데 지금은 2015년 들어서면서 그게 희망 고문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나 이 지역 자체가 5,100세대 정도 되거든요. 5,100세대 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지 많은 나무에 그 바람 잘 일 없다는 그런 말처럼 계속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조합원끼리의 분쟁도 있었고 또 시공사와 조합원끼리의 또 분쟁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지만 그 이후로도 또 지지분이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좀 뭐랄까 기대 심리가 많이 꺾였지만 다시 요새 이제 그 이주 결정이 이제 났죠. 그러므로서 그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5,100세대에서 이게 12,000세대로 탈바꿈되기 때문에 이쪽 강동 쪽에는 어마어마한 그 매머드급 태풍급으로 이 부분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 지근거리에 있는 성내동 아파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우리가 개발 호재로서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연장 노선이 많은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호선 3단계 연장 노선이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삼전 사거리서부터 여기 나온 것처럼 삼전도부터 중앙보훈병원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지근거리에 바로 성내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권 내에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바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호재로서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8호선 같은 경우는 암사에 지금 그쳐 있는데 이 부분이 쭉 이어지면서 한강 너머로 가면서 여기 이제 하남의 그 별내지구, 여기 그렇죠? 별내지구까지 하남 별내지구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성내동의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권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살펴보실 거는 이제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인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한 7만 평 정도 돼요. 7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성내동에서 오른쪽, 즉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유통상업 업무존과 그리고 연구존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 일대가 자족 도시로서 즉 아파트와 그리고 업무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또 이런 영향권을 성내동에도 이제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화재라든가 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건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18년, 올해가 18년이니까 9월에 준공이 됐고요. 총 높이가 14층이에요. 그래서 대로변에 직접 가보시면은 중간에 사거리 쪽에 바로 떡하니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 하면 약간 그 거부 반응이라든가 좀 이런 게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강남 쪽, 준강남 쪽의 나홀로 아파트는 강북의 어떤 브랜드 아파트와 맞먹을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역세권에다가 앞으로 그 이 일대가 주변 시세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7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는데 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하게 나중에 또 따라간다라는 점이죠. 강남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브랜드보다는 역세권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고 그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려볼 만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이 아파트가 그런 영향권에 속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내부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 보통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 평수가 25평이거든요. 25평인데 사실 실상 면적이 24평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쾌적하면서 가시감과 개방감을 심어주는데 바로 이제 그 거실 같은 경우가 보통의 25평 같은 경우 한 8평 정도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적을 이제 확대해서 한 10평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하면서 가시감을 심어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 같은 경우도 안방이 보통은 5평에서 6평 정도거든요. 24평, 25평이. 그런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7평에 준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바로 이제 앞쪽에 남쪽에 올림픽공원이 바로 있기 때문에 워라벨이라든가 힐링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드레스룸인데 이 드레스룸이 안방에 있어요. 그 7평 정도 되는 안방에 있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또 안쪽에는 이제 메리평 샤워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양문형 냉장고라든가 김치 냉장고 그리고 커피 드립
오븐 렌지까지 이태리제 그런 마감재라든가 또는 이태리제 그런 고급스러운 시설들이 다 꼼꼼히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과 2층에 주차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상과 더불어서 그래서 1대1 주차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앞으로 시세 차익 그리고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걸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저평가된 강동구 같은 경우는 2030 플랜에서 지역 중심인데 이 부분에서 잠실 생활권과 더불어서 천호동, 길동의 그런 영향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설명, 그리고 지하 주차장 1층과 지하 2층에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서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태리제 고급자재로 인해서 인테리어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여기 나오는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나홀로 아파트의 그런 느낌보다는 브랜드 아파트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점이고요. 또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가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큰 시세차익까지 예상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런 모든 매력을 안고 있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저렴한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격 부분 꼼꼼하게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5억 5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이게 다세대 아닌가라는 이제 가격인데 네. 이게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 즉 준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5억 5천이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매물이 지금 굉장히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거의 7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사자마자 시세 차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전세 보증금이 5억에 월세 보증금이 5천에 180 정도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환산해 보면 한 5%에 준하는 월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즉 우리가 이제 나홀로 아파트,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수익률까지 동시에 월세 수익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이제 수익이라든가 또는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 두 분 다 이 두 개 다 적합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이 이제 3억 3천 정도로 예상하고요. 정리해 드리면 전세 시 5천,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7천만 원의 이 매물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 가능성, 활용 전략이 이렇게 내세워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소액으로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곳이 그런 지역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사님,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의점을 짚어본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지어진 아파트냐 또는 지어진 매물이냐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매물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18년 9월 달에 올해 이제 지어진 매물이기 때문에 직접 향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평수라든가 이걸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유의사항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도 거기서 설명하는 거랑 내가 직접 눈으로 체감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가와 동행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강동구 성내동의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요,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